부평구는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전 지역을 확대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부속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한 부평국민체육센터가 2월 3일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번 주 부평인싸에 대해서는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부평의 정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2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9일 인천시 교육청과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전 지역 확대 및 예산 분담에 대한 부속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 주민이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4년차를 맞이하는 부평구는 교육혁신지구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 부평 마을학교 운영, 마을 교육활동과 양성 및 교육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및 사회 배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등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미래 사회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의 공동체 가치인식과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부평국민체육센터의 개보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는 부평구가 2004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안정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지난 2019년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 뒤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개보수 사항은 국민체육센터의 온수 공급을 담당하는 관류 보일러 1, 2호기 교체, 여름철 수영장 수온 상승에 대비한 수영장 내 냉각 시스템 설치, 외부 복합 판넬 보수 및 샤워장 리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보수 공사로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부평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물 유지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약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계획한 것들 실천으로 잘 옮기고 계신가요? 우리 부평에서도 2020년을 맞아 새롭게 재정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우리 부평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별 대표 변경 사항을 오늘 제가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이야기, 일반 행정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구정 소식지, 부평 사람들이 운영됩니다. 구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겠죠? 부평 사람들은 매월 25일 카카오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을 통해 각종 고지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등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편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종이 우편에 쓰이는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기존의 잉크를 이용한 지문 채취에서 전자지문 등록 장비 도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을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복지 보육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상위 계층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 저축 계좌를 신설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사랑 꿈터를 조성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올 2020년에 총 4개소를 설치 예정이고 2023년까지 16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난감 대여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가 십정동 여름을 경기장 안에 3호점을 개관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장난감 구입에 따른 육아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겠죠. 또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추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제 환경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부평 이음 전자상품권을 발행합니다. 30만 원 이하는 4%,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는 2%,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는 1%의 금액별로 캐시백을 해주는데요. 주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들이 늘어납니다. 우선 관내 소상공인에게 3% 이자 보전금리를 3년간 지원하는데요. 이렇듯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영세한 도시형 소공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한 개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즉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지원책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2019년에 유치했던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와 유유기지 부평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2월 1일부터는 청년활동공간 유유기지 부평에서 청년들의 취업, 창업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 도시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부평구 구민이라면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 제도를 시작하고 빈집을 철거하고 일정 기간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빈집 정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줄이고 녹지 공간을 늘리고자 십정동과 청천동에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하는 등 구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밖에 보건 건강 분야에서는 기존 12세까지였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13세까지 확대하고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 수정 시술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더욱 건강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달라지는 새해 정책 잘 준비하셔서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또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로의 부평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번 주 부평 소식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요. 이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알려드립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침할 땐 꼭 입을 가려주시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꼭 알려야 하는데요. 그래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중국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즉시 부평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유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신고 포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평구 홈페이지 민원상담 신고란에서 신고할 수 있고 생활 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투기 행위를 한 시간, 날짜, 장소, 투기물 기재 등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은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 건당 최고 10만 원인데요. 신고서 서식은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하면서 우리 부평에서도 2월 7일 예정되어 있던 정월 대보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요. 이렇듯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여러 정보들 중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해서 제대로 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